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 유봉맨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정신 산만하네. 예, 먼저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줘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개성을 살리는, 뭐 개성이 없어 보이네.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시간 날 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뭐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할 말도 없고 해서 파워포인트의 좋은 기능 한번 소개해 보려고 넣어봤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배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 뭘까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변수라는 걸 사용을 했었죠. 변수들입니다. 변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 그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게 느끼지 말고요. 쉽게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열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람 중에 거의 한 학기 정도를 이 배열과 같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 배우는데 투자들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렇다는 거죠. 뭐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배열은 중요한 거니까 좀 신경.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뭐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뭐 데이터가 뭔지 그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의 저장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 다 배열 얘기입니다. 배열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언하는지, 어떻게 초기화할 건지, 또 그렇게 선언한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가능한 많은 예를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데 뭐 학생에 따라서는 그게 뭐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배열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차수가 많아지면 다차원 배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차원별로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뭐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필요성, 배열을 왜 쓰는지 이것만 알면 되죠. 밑에 적어놨습니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의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하나가 아니라 우리 반 애들 저 성적을 모두 처리하고 싶어. 근데 우리 반이 30명이야. 그럼 변수를 몇 개 잡아야 되죠? 적어도 30개 곱하기가 들어가죠. 한 사람에 대해서 학번, 이름, 과목별 점수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30명이라 하더라도 변수의 종류가 100개는 넘어가겠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변수를 지정해서 변수 이름을 다 안다? 그렇다고 해서 변수에다 이렇게 숫자를 달아서 저장을 한다? 그럼 프로그램 짤 때마다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할 때마다 변수를 딱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할 수는 있죠.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이름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변수가 발생이 되고 그 이름을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고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배열이라는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한 거고요. 이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첨자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몇 번째 방, 즉 몇 층, 몇 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즉 배열은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인덱스 앞에서 이야기했죠. 배열의 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방번호 생각하면 됩니다. 스코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꺾은가로 숫자를 적게 되면 그게 스코어의 몇 번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요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 숫자는 0부터 시작이 됩니다. 0번째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10개를 만들어라 했을 경우는 0부터 시작이 되니까 0 그리고 맨 끝에 거 몇 번이 되는 거죠? 9가 됩니다.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번째 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건 배열의 개수, 이건 인덱스 나눠서 이야기했죠. 배열의 개수와 인덱스의 숫자는 하나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배열의 위치를 지정하는 걸 인덱스라고 한다. 정의할 때 처음에 변수를 정의할 때 쓴 거는 배열의 개수가 되는 거고 사용할 때는 인덱스 몇 번째 방 번호가 된다. 그 숫자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네요. 뭐 인티저든 이렇게 정수든 실수든 문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다 꺾은 가로 적고서 그다음 숫자만 적어주게 되면은 해당하는 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방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요 속에 있는 숫자, 지금 이거는 배열의 개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요 앞에 데이터 타입이 없이 쓰게 되면 그때 인덱스가 되죠. 배열의 위치가 되는 거죠. 예. 뭐 이거 특별한 거 없죠? 예, 그냥 쓰면 됩니다. 배열에 선호하는 방법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배열의 요소 접근, 인덱스 쓰는 경우 이야기합니다. 앞에 데이터 타입이 있을 경우는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꺾은 가로 속인 숫자는 배열의 개수가 된다고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속에서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 스코어라는 배열을 10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각 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오타가 났네. S가 있는 걸로 생각합시다. 여기 S 없잖아. 이렇게 스코어에 5번 하면 1번,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방에 80이란 값을 집어넣으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쉽네. 예, 쉽습니다. 그리고 0번째 있는 걸 1번에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0번째 있는 걸 1번 방에 넣으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인덱스에는 변수를 써도 되고 수식을 써도 됩니다. 또 다른 배열에 있는 값을 불러 써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건 참 유연하게 잘 좋은 것 같아요. 꺾은 가로 속에는 직접 숫자를 적어도 되고 변수를 적어도 되고 식을 적어도 되고요. 다른 배열을 지정해도 됩니다. 다른 배열을 지정하면 그 배열 속에 분명히 정수값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양수의 값만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수, 음수는 못 쓴다는 거죠. 오케이?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꺾은 가로 속에다가 방 번호를 적는다. 그 방 번호를 인덱스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일반 변수 사용과 큰 차이가 없네요. 오케이. 예, 간단 실습이 하나 나왔네요. 주사위 던지기. 옛날에 해봤는데. 주사위를 1000번 던져갖고 강명이 나온 횟수를 출력해보자. 이게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각 면이 즉 한 개 점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토탈 6가지 면이 있죠. 그 면이 나오는 횟수를 출력을 해버리네. 일단 뭐 주사위 던지는 걸 랜덤 함수 사용해서 썼던 거 기억나죠? 랜덤 함수 RAND R 이거 쓰는 거 기억나는데 그 값을 가서 각 면에 그럼 이프문으로 1인 경우, 이프문으로 2인 경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쓰라고 배열이 있는 거잖아요. 배열의 인덱스 값으로 활용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하냐 볼까요? 머릿속으로 지금 구상을 좀 해요. 그래서 나온 값이 랜덤 함수로 해서 발생시키는 값을 0부터 5까지로 제어를 해주면 되죠. 어떻게 하죠? 랜덤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퍼센트로 해서 6이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럼 6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0부터 5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 값을 갖다가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해 버리면 되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 주사위가 정육면체니까 6개의 면이 있죠. 그래서 사이즈 6으로 지정을 하고 일단 요 프리퀀스 FREQ라고 되어 있는 게 나온 빈도수 같아요. 횟수 배열을 방 6개짜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랜덤 함수를 발생시켰는데 거기서 발생된 값을 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취하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FREQ 프리퀀시의 인덱스 값이에요. 이 값은 0부터 6보다 작은 수주 5까지의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0이라고 나오면 모눈이 하나인 거, 1이라고 나오면 모눈이 2개인 거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해가지고 이 배열에다가 쭉 쌓고 있는 거죠. 이 배열은 방이 6개 있습니다. 몇 개야?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0번 방에는 1을 알죠? 그리고 그 내용 그렇게 다 처리해서 배열에 값이 담기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그 값을 찍어보라는 겁니다. 실제 나온 건 몇 개인지 요건 이제 면의 개수겠죠. 그리고 요거는 백분율로 해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찍어 달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0번을 돌려봤더니 10,000번을 돌려봤더니 10,000번이죠. 10,000번을 돌려봤더니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16%씩 나오네. 조금 차이는 있죠.
뭐 크게 봐서 20개 정도 차이 나기도 하네. 그렇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죠. 대세에는 영향이 없고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나죠. 이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배열의 인덱스 값을 이용했다는 거. 요게 요게 키 포인트입니다. 배열의 인덱스를 지정할 때 그 값을 랜덤 함수에서 발생된 값을 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사용해서 마치 주사위의 모눈과 같이 적용을 했구나. 이런 거. 이 나머지 쓰는 기법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중요한 연산자입니다. 오케이. 처리 방법. 이제는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코딩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 배열을 쓰면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요번에는 뭐 요즘에 뭐 극장도 못 가고 그러는데 극장 예약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한번 간단한 그 배열 사용법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간단히 극장 예약 시스템을 작성해 보자. 좌석은 10개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예약이 끝나면 즉 배열에다가 1이 설정돼 있으면 예약이 된 거고 0이 설정돼 있으면 예약이 안 된 걸로 하자란 전제를 달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되는 내용을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배열을 10개 선언하고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겠네. 예약을 할래? 좌석은 어느 거 쓸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게 입력이 되면 배열에다 1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또 내가 설정하러 갔는데 1이 들어있으면 이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약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런 기능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래머는. 봅시다.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극장 예약 시스템의 실행 결과는 이렇게 좌석을 예약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번호를 집어넣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번호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방 번호, 그러니까 좌석 번호 집어서 1번 예약됐습니다. 즉 1번이 이렇게 설정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했을 때 예약을 하시겠습니까? 예하고 들어가서 1번 예약이 되어 있는데 1번 예약하겠습니다. 딱 한순간에 이미 예약된 자리입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고 다른 좌석을 선택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배열 선언하고 메시지 내보내고 그리고 스캔 앱으로 입력을 기다리면 되네. 그래서 얘라고 들어오면 얘라고 여기서 들어오면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좌석 번호를 입력받으면 되고요. 좌석 번호를 엔터 딱 친 순간에 그게 빈 좌석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빈 좌석이 아니면 예약이 되어 있다고 내보내주면 되는 거네요. 여러분 생각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작성한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코드를 보면 그랑 똑같이 짜버려요. 그래서 보기 전에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건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프로그램 실력 늘어나는 방법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걸 남들한테 보여줄 때 순서도라는 걸 그리게 되는 거고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늘 생각하는 자세 갖도록 합시다. 여기 했습니다. 알고리즘 정리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일단은 좌석 번호 지정한 일단 입력하는 걸 물어봐야지. 메시지가 이렇게 나간 다음에 누르면 얘를 누른지 확인한 다음에 현재 좌석 배치 보여주고 입력받는 메시지 내보내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게 빈자리인지 확인해 가지고 빈자리면 배정하고 아니면은 에러 메시지 출력해 준다. 그리고 만약에 예약을 할 거냐 근데 노라고 입력했을 경우 1이 안 들어오죠. 그럼 1, 2 빠지죠. 그럼 바로 프로그램을 종료해 버린다요. 단순하네. 그럼 순서도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순서도 값을 입력받는다. 그쵸? 그리고 받았으면은 현재 좌석 배치도 출력한다. 그쵸? 그리고 예약 어느 자리를 원하는지 받아들인다. 그리고서 그 자리가 예약이 됐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게 빈자리가 맞으면 거기다가 예약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고 다시 올라가서 기다리면 되죠. 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어떡하죠? 이게 빈자리가 아니라 꽉 찬 자리야. 꽉 찬 자리면 어떻게 하죠? 꽉 찬 자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에러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입력 받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도 그리는 겁니다. 머릿속의 생각과 똑같아요. 알고리즘은. 오케이. 이렇게 옆으로 샜어요. 센 거 아니죠. 너무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예, 코드 봅시다. 예, 극장 예약 시스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거 필요한 변수들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사용자 입력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걸 정의하는 좌석 시트 배정은 여기다 했습니다. 그럼 어딘가 쓰겠죠, 이건 또. 내가 보기에는 하나는 좌석을 예약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본 거고,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시트 좌석 번호 받아들이려고 한 것 같아요. 좌석을 예약하시겠습니까? Yes, No 봤죠? Answer 1. 첫 번째는 예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캐릭터로 받았습니다. 캐릭터로 선언했죠. Yes, No 문자로 입력할 거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코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 10으로 한 거는 좌석이 10개란 전제를 달았었죠. 그리고 인티저 초기값 설정 꼭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돼 있으면 쓰레기가 들어 있어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yes가 누른 다음이죠. yes라고 눌러줬으면 예약을 하겠다고 확인을 해줬으면 현재 좌석 예약 상태를 표시하고 요거까지 들어가야겠네. 요거까지 들어가네. 이게 예약 상태 표시죠. 표시하고 몇 번째를 예약하겠냐. 너 보고서 빈자리 네가 골라 그 소리죠. 그리고 answer 2에다가 사용자가 선택한 좌석 번호를 입력받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는 화를 3개로 나눠놨네. 예, 여러분이 찬찬히 살펴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들어오면 그 자리 그 값이 0을 집어넣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좌석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먼저 골라주고 잘못된 데이터 들어온 거 골라주고 그게 다 해결이 됐으면 그 지정된 번호 하나 뺐죠. 왜? 0번 방 번호는 0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1번 방 2번 방 하지만 화면에 어떻게 표시했냐고요? 화면에 오른쪽에 그림 있죠? 좌석 번호 0번부터 안 해서 1번부터 했어요. 그리고 인덱스는 0번부터 있죠. 그래서 여기서 1 빼준 거예요. 그 방이 0이냐 즉 빈자리냐 빈자리면 1 해서 예약되었다고 내보내면 되고요. 만일 빈자리가 아니면 이미 예약된 자리입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 내보내고 돌아가면 됩니다. 말한 거랑 똑같죠. 요거는 지금 실제로 프로그램 실행시킨 결과 한번 찍어 본 겁니다. yes 누르고서 내가 5를 하니까 5번이 예약이 됐고요. yes 누르고서 2번 하니까 2번이 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약해서 yes 누르고 5번을 선택했더니 이미 예약된 자리라고 에러가 났습니다. 이미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돌려서 그 결과 확인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때 이 배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신경 써서 봐줘야겠죠. 좋습니다. 계속 갑시다. 여러분이 좀 자신이 생기면 이것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위에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갖고 한 명만 예약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동시에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변경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제시 안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해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그러면 뭐가 있죠? 그럼 보너스 점수를 주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일정 비율. 많이 나한테 강의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 많은 자료를 뽑아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한 것들이라도 잘 캐치해 갖고 보고서 작성해 보내면 다 점수로 환산해서 돌려주겠습니다. 들었죠? 이 강의를 꼼꼼히 들은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오케이. 최소값 찾기. 이것도 무슨 소리야? 이 실습을 통해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실생활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 물건 살 때 가격 비교 사이트 뒤져갖고 싼 데 찾아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짜는 사람이 됐을 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배열에다가 가격을 쭉 집어넣은 다음에 그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거죠. 어디가 가장 싼지 찾아서 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아주 경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배열에 어떤 값이 들어있을 때 그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열 속에 이렇게 값이 들어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이런 값이 쭉 들어있어요.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뭐죠? 10번이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쭉 보면 알죠. 이거 제일 작은 게 28 10 10번 작은 거 없네? 그럼 얘지. 이렇게 했죠.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한 그걸 그대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했죠?
첫 번째 거 보고 질장감 28. 기준이 없으니까. 그 다음 81 질작은 건 얼마죠? 28. 60 작은 건 28. 83 작은 28.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가장 작은 값이 뭔지 기억하고 있다가 끝까지 다 읽었으면 그 값 딱 출력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프로그램 짜면 됩니다. 네, 한번 봅시다. 네, 방법은 일단은 프라이스라는 배열을 잡아줬고요. 원소 10개를 해서 난수 발생시켜 집어넣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최소값은 미니멈이라는 변수에다 저장하는 걸로 하기로 하죠. 그리고 배열을 돌릴 거예요. 배열의 크기만큼 돌리는데 일단 프라이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니까 0을 안 쓰고 1번부터 쓴 겁니다. 첫 번째 있는 값하고 미니멈 값하고 비교해서 누가 작은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미니멈에 있는 게 크면 미니멈에 있는 값보다 그 배열에 있는 게 작으면 그 값을 미니멈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네. 미니멈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는 거지? 이 앞에 빠졌네. 미니멈에는 가장 큰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지. 무진장 큰 값, 뭐 9999999 이런 말을 집어넣어 줘야 되네. 이게 안 들어있으면 0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이 돼버리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반복하면 계속 비교해 갖고 가장 작은 값을 미니멈에 저장을 시키게 되면 미니멈은 이 배열에 들어있는 값 중에 가장 최소값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미니멈에 대한 초기값 설정해야 됩니다. 미니멈에 대한 초기값은 가장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코드에선 돼 있을 겁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죠? 배열을 쭉 반복하면서 최소값하고 비교하는 거지. 첫 번째 방 거 비교, 두 번째 방 거 비교해서 그 방에 들어있는 값이 작으면 그 값을 갖다 미니멈에다 저장을 시키고 그걸 또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음, 안 집어넣어 줬네. 실은. 이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방법을 쓰겠지. 안 집어넣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배열 지정했습니다. 여기 가격이 들어가는 배열, 저에 초기값 설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 랜덤 시드 랜덤 했죠. 랜덤 시드 발생시켜가지고 똑같은 값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랜덤을 10번 돌려서 배열에다가 랜덤 함수에서 발생된 값은 100으로 나눴네요. 그럼 0부터 99까지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값을 여기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찍어줬죠. 마이너스 이거 뭐지 이거? 마이너스 여기다 왜 집어넣지? 마이너스는 부호를 찍어달라는 소리인데 늘 필요 없었을 텐데. 뭐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을 지정했고 배열에다가 랜덤 함수를 발생시켜서 0부터 99까지 100보다 작은 수의 값을 10개 배열에 저장시켰습니다. 그리고서 뭐 할 거죠? 찾아야죠. 가장 작은 수의 값을 찾아봅시다. 그렇죠. 여기 있네. 무조건 얘는 첫 번째 값을 가장 작은 값으로 지정을 했네요. 가장 큰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뭐 첫 번째 있는 값이 가장 작다는 전제를 달아버리는 거죠. 첫 번째 배열의 값을 최소값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0번 방은 처리가 된 거죠. 1번 방부터 돌면서 1번 방하고 미니멈 비교해서 작으면 바꿔치기 하는 거죠. 단순하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랜덤 함수 발생시켜서 이런 값이 나왔고요. 이걸 처리했더니 이 중에 4라는 걸 잡아내네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직접 돌려서 어떻게 잘 골라내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배열에 들어있는 걸 찾으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복문을 써야 되네. 전체 배열을 다 뒤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전체 배열을 다 뒤지는 거를 전문용어로 서치한다, 탐색한다라고 합니다. 뒷부분에 탐색 나옵니다. 오케이. 어쨌든 배열 크기만큼은 쭉 돌면서 기준값과 비교해서 기준값을 바꿔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죠.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했다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거 봅시다. 음. 이게 돼서 도전 문제예요. 좀 확장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죠. 최대값 찾도록 해보라는 거죠. 최소값 찾으면 최대값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찾아봐라라고 할 수도 있죠. 이때 변수 이름 적절히 선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초기값 설정도 잘 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게 되면 그지 돼 버립니다. 물론 푸른 코드는 정확히 짜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보너스가 있는 문제니까 풀 수 있으면 풀어서 나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예, 배열과 함수. 배열도 일종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값을 함수를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함수 봐. 근데 변수는 하나만 가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 여러 개의 값을 함수에 전달하려면 즉 인수, 즉 매개 변수에 전달하려고 그러면 각각 그 변수를 다 열거해 주어야 하는데 배열은 여러 개 들어 있는데 통짜로 날아가나? 예, 통짜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자고 하는 거죠. 함수의 인수로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라고 그러면은 부르는 쪽에서 설정한 값이 인수고요. 받는 쪽에서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되는 거죠. 매개 변수의 사본이 아닌 배열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보내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여기다 10 하면 10이란 값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매개 변수는 마치 지역 변수와 같이 사용된다 이런 말을 했었었죠. 거기 저장된다는 거죠. 원본은 원본대로 있고 사본은 사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배열의 경우는 원본이 바로 연결이 돼 버립니다. 잘 써야 되네. 그래서 함수에서 함수를 통해서 배열을 전달한 경우 잘못하면 배열의 데이터 원본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거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배열을 편하게 쓰려면 함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쓰라는 거죠. 함수한테 배열이 전달된 경우는 그쪽에 원본이 전달되기 때문에 즉 메모리상에 동일한 위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말 써서 몰라도 돼요. 예,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사용한 경우 매개 변수에는 배열의 원본이 전달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 이거 또. 예, 여기 함수 지정했습니다. get average 평균 구하라는 소리 같죠? 근데 여기서 배열을 받아 쓰도록 했네요. 그리고 이 n은 뭐지? 아마 이 n은 이 배열의 개수 같아요. 이 배열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다 그 소리 같은데요. 예, 얘는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배열이 5개짜리만 보낸 게 아니라 10개짜리 보낼 수도 있고 20개짜리 보낼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배열의 개수를 알려주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배열의 사이즈는 늘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속에서 계산을 해줘? 그것도 한 방법이네. 속에서 계산해주는 방법도 있네요. 오케이. 나도 그렇게 문제 한번 내야겠다.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매개 변수로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 봅시다. 메인으로 가서 얘가 보낸 놈이죠. 여기 봤더니 배열이 스코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개수는 스튜던트 5개씩 지정했네요. 초기 값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수가 get average인데 get average한테 보낼 때 보니까 요게 배열이죠. 스코어. 그런데 인덱스 지정을 안 하네. 부등호 표시를 안 했네.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배열을 인수로 사용할 때는 인덱스 지정 없이 배열명만 사용한다. 인덱스 지정 없이 배열명만 지정하게 되면 배열이 통째로 넘어가게 되고요. 닫는 매개 변수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배열을 선언하는 것과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꺾은 가로 속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저기에 들어있는 그대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보내준 만큼 배열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이름도 똑같이 해야 되나? 이름은 똑같이 할 필요 없겠죠? 이름까지 넘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값만 넘어오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렇게 넘겨받은 거 스코어로 되어 있고요. 스코어라는 걸 갖다가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합을 먼저 구하고 그 합을 보내온 개수, 여기 배열의 개수 있죠? 개수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한 걸 리턴 시켰습니다. 그러면 평균의 값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됐죠. average에는 평균값이 들어가고 그게 프린트문을 수행하게 되면 결과가 바로 나가죠. 중요한 거 함수에서 배열을 인수로 사용할 때는 인덱스 지정을 하지 않는다. 꺾은 가로조차도 쓰지 않는다. 그리고 함수에서는 배열을 보냈을 때 인수로 배열을 보냈을 걸 받기 위해서는 이 배열의 사이즈를 지정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몇 개 보내는지 모르니까 그러죠. 오케이. 잘 기억합시다. 실수하기 쉬운 건데요. 실수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보낼 때 꺾은 가로가 없다는 거, 받을 때 꺾은 가로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구분해서 보기 바랍니다. 실제 한 거 한번 해봤습니다.
배열이 함수인 경우, 배열이 함수의 인수로 사용된 경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뭐냐, 배열로 리스트라는 거 설정했고요. 이거에 프린트 어레이, 그냥 출력하라는 거네. 그리고 스퀘어 어레이, 스퀘어 이거 뭐지? 제곱 만들라는 것 같아요. 스퀘어 루트 하듯이 스퀘어 제곱 수거하라고. 그리고 결과 출력하는 걸로 했어요. 이때 배열은 꺾은 가로 없이 이름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에서는 받을 때는 이렇게 배열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배열이라고. 네. 그리고 내부에서는 다 인덱스 지정해서 써야 됩니다. 내부에서는 인덱스 지정해서. 뭐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케이? 예, 한번 해서 실행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의 의미는 메인에서 봤을 땐 이런 값이 들어 있었고 스퀘어 어레이로 가서 값이 이렇게 변동이 됐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스퀘어 여기 이거 찍고, 그리고 스퀘어 어레이라는 함수 불러서 여기에 배열을 인수로 해서 날려줬죠. 그리고 스퀘어 어레이에서는 그 값을 받아서 한 번씩 자기 자신한테 곱해주고 있죠. 곱한 값을 저장시켰어요. 리턴이 없습니다. 리턴이 없어. 그럼 값이 어떻게 반환이 되지? 이게 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열을 보내서 함수에서 배열을 어떤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원본 1, 2 바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바로 적용이 돼서.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함수 쓰기 좋네. 값을 전달받을 때 리턴의 단점이 있죠. 값을 한 개밖에 전달해 줄 수 없다고요. 근데 배열을 쓰면 통째로 날라오니까 얼마나 좋아. 리턴 써서는 도저히 날릴 수 없는 값들이거든요. 리턴으로 배열을 날린다? 그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겠는데. 예, 배열이 함수의 인수로 사용된 경우 사용법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보낼 때는 배열 이름만 꺾은 가로나 인덱스 지정 없이, 받는 애는 꺾은 가로로 해서 이게 배열임을 확실히 표시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배열을 인수로 사용해서 보냈을 때 단순히 참조만 하고 원본 값은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라고 나온 거죠. 여기 앞에다가 함수에서 그 데이터를 받을 때 매개 변수 앞에다가 콘스탄스 상수란 소리예요. 이렇게 앞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자를 써주게 되면 여기서 받은 이 배열의 값은 수정이 안 됩니다. 이걸 상수로만 쓰겠다. 여기 적어놨죠? 이렇게 앞에다 적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 배열은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막아놓기도 해야지.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조만 할 때, 속에 들은 값만 활용할 때는 const라는 걸 적어서 처리하면 좋습니다. 원본 배열을 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이 const, 오케이, constans 상수군. 알았습니다. 중간 점검. 배열을 함수로 전달하면 원본이 전달되는가 아니면 복사본이 전달되는가? 뭐가 전달이 되죠? 보낸 게 전달되겠죠. 보낸 게 뭐죠? 원본입니다. 함수가 전달받은 배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죠? 바로 앞에서 했죠? 콘스탄스의 약자입니다. 콘스트라고 앞에 적어주게 되면 매개 변수로 받은 그 배열의 원본은 수정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죠? 배운 내용. 배열 배웠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 배열 배우고 있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배열의 초기값 주는 방법, 배열을 조작하는 방법,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사용하는 방법,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또 그걸 응용한 다양한 예, 이런 거 했죠. 그 과정에 또 중요한 거 설명도 했습니다. 뭐 했었죠? sort, search,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프로그램 입문 과정을 거쳐서 C 프로그램을 익숙해진 이후에 실력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능력을 배양할 때 자료 구조라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자료 구조 수업 시간에 배우는 사항들이 search와 sort, 이걸 배웁니다. 물론 그 앞에 있던 자료 구조의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도 배웁니다. quick, heap, queue, 스택과 queue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배열을 배웠고요. 배열을 조작하는 방법들, 그것들이 많은 프로그램 기법으로 활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케이.